네, 그리고 두 번째 사연입니다. 닉네임이 공노비. 이분 공무원인가요? 공공기관 재직자. 요즘에 공노비라는 단어들을 약간 좀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이분이 쓰셨으니까. 네. 29살 남성 공공기관 재직자입니다. 미혼이고 지방에서 혼자 사세요. 실수령액이 세후 220만 원이다. 29에 그래도 취업 잘하셨어요.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20대에 저 정도 소득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네. 충분히 저는 20대에 취업하면 200대 실수령액이잖아요, 저게. 그렇죠. 저럼 굿. 그러면 공무원은 아니신 공무원은 거고, 아니지만 공기업, 공공기관, 공기업. 뭐 그쪽인 것 같아요. 그래도 월급이 좀 더 나오시니까. 네. 아, 좋아요. 저축이 50에서 70%에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저축을 하고 있다. 너무 잘하고 계시죠. 월급이 들어오면 다른 바로. 통장으로 보낸다. 그리고 앞으로 연 1,500만 원씩 저축을 할 것이다. 네. 네, 이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네. 자산이 근데 200만 원인 거 보면 취업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셨구나. 이제 한 3달 정도 됐을 거예요. 왜냐면 보통 첫 월급은 부모님 주거든요. 그거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큰 돈인데. 아니 지금 이제야 정상사연. 이제 좀 희망적인 사연이야. 그 전에 사연이 이상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분도 나름 열심히 예. 네. 그러니까 아마 첫 월급 부모님 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달은 또 친구들 술 사주고 네. 세 번째 달부터 조금씩 모아서 이제 3달 4달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편안해져요. 편안해져요. 과연 네. 그런가 봅시다. 자, 그런데 고정 지출이 월 100만 원이에요. 네. 월세가 10만 원? 원래 이분이 40짜리 집을 살았었는데 차를 사면서 잠만 자는 방으로 바꿨어요. 잠만 잘 수 있는 방. 이게 뭐지? 왜 차를 사죠? 차가 꼭 필요했나 봐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차가 필요한 공공기관인 거죠.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쪽에 네. 가야 되는 게 왜냐면 차량 할부가 지금 20만 원인데 잔액이 560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죠? 아주 싼 걸 산 걸까요? 아주 싼 거일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것도 아니고 이분은 차를 뭐 과소비하려고 산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샀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사연에서도. 출퇴근 때문에. 네. 이분 뭐 차를 사더니 미쳤어. 사회초년생. 저도 사회초년생이 차 사는 건 긋고 말리는데 이분의 소비 성향도 소비 때문에 차를 사실 분은 절대 아니에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있어요. 저는 이제 뭐 이분이 어딜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차량 할부비와 유류비랑 저게 보험까지 크죠. 따지면 네. 이게 거의 700이에요. 네. 연. 그러면 그 정도면은 어느 지역일지 모르겠지만 그 기관 인근에 어디 잠만 잘 수 있는 방이 있지 않을까? 그걸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잠만 잘 수 있는 방이 보일러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세탁기도 없대요. 그래서 무조건 지배를 가야 돼요. 그래서 유류비가 3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게 그러면 약간 전후가 바뀐 거 아니에요?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월세를 아끼는 거 대비 나가는 돈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 차를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거죠. 차를 사다 보니까 이 월세는 내가 감당이 안 돼. 40짜리는. 10짜리로 가자. 했는데 여기는 보일러도 냉장고도 세탁기도 아무것도 없어서 잠만 자고 저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집을 가다 보니까 차량에 유류비까지 나가는 이거나 저거나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분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아끼고 아끼자 이 상황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액을 봤을 때 뭐 비싼 차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리저리 따져봤겠죠. 제가 봤을 때 이분이 계산이 안 되는 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30을 줄이더라도 유류비 30을 태워가지고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시간도 아끼고 여러모로 안전하겠다. 혹은 뭐 필요하겠다 생각이 그런 것 생각으로 하신 것 같긴 해요. 점심도 1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점심 10만 원이 말이 돼. 분명히 월화수목금 곱하기 4, 20일은 출근을 할 텐데 20일을 먹는데 5,000원이니까 거의 뭐 사내 지원 뭐 이런 거 받는 걸로 먹는 게 아닐까. 데이트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연계가 됐겠죠. 차를 사서 뭔가 데이트도 좀 하고 20만 원만 쓰고 그러면은 주당 한 번 만난다 치면은 한 5만 원 정도. 5만 원으로 5만 원 데이트가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아끼는 거죠. 진짜 아끼는 진짜 겁니다. 이분 아끼는 성향은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극단적인 배짱이와 극단적인 개미인데 공과금, 통신비 등등등 다 합쳐도 10만 원밖에 안 나오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다. 최선 그냥 쥐어짜고 총 지출 100만 원에 맞춰가지고 생활을 하자예요. 네네. 전기장판은 있겠지. 자, 근데 왜 이런 삶을 살았냐?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상황을 돌이켜보니까 모아놓은 게 하나도 없더라. 네. 아니, 나이가 어리시니까 뭐 모아놓은 게 없겠죠. 예. 집에서 지원해주지도 못하고 월급도 월급도 적고 우울해지고 좋지 않은 생각도. 했다. 어려서부터 돈 때문에 마음 놓고 살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야간대로 변경을 하고 네. 주경야독을 하신 거예요, 이분은. 열심히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생활비 벌고 밤에는 일하고 네. 아니 뭐 야간대니까 밤에는 공부하고 낮에는 어, 생활비 그쵸. 벌고.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대학 사업, 때부터. 유튜브, 인스타 창업을 다양하게 했는데 안 됐다. 제 역량 부족으로 다 잘 된 음.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경험이지 하고 털었는데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만나고 나니까 후회를 하게 됐다. 네. 음. 이분 나이가 29이에요,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잘 보세요. 거를 한 게 26, 7에 하셨다는 거겠죠? 그렇죠. 되게 빨리 한 거. 저는 이런 것도 다 경험이지. 맞아요. 경험이라고 근데 뭐가 생각해요. 후회라는 거죠?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음. 자기는 이 나이 29에 준비된 게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근데 29은 원래 준비가 안 돼. 원래 어. 맞아요. 29은 원래 뭘- 준비가 안 돼. 뭐 준비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29은 준비가 안 됩니다. 원래. 네, 원래 안 되는 거고 오히려 이분의 가장 큰 메리트는 뭐냐면 그 다양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주변 친구들과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주변 친구들은 월급도 많이 받고 아. 자리를 잡았는데 내가 너무 비참하다. 뭔지 알겠습니다. 아, 자 보세요. 고민이 이겁니다. 자, 제가 너무 비참하다. 왜?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다. 그리고 일하고 공부하고 부업도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주경야독 이분이 하면서 20대 초중반을 치열하게 살았어요. 네, 안 놀고. 네. 근데 나는 불태운 거죠. 나는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는 거잖아요. 해보니까 거기에 사실 올인하는 거였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죠. 해봤는데 안 됐어. 그래서 답이 없네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이제 공기업에 왔는데 급여가 이제 월 220이면 엄청 버는 건 아니죠. 솔직히 네. 말해서. 그런데 자기 친구들 중에는 그래도 막 뭐 대기업 가서 그렇죠. 막 연봉 그렇죠. 막 5, 6천 버는 분도 있고 충분히 뭐, 그럴 수 있어요. 뭐또 인스타 창업해서 뭐 돈 버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이런 게 눈에 사람들을 보이죠. 만난단 말이죠. 네. 그래서 내가 친구들도 만나면 내가 주변 너무 사람들이 우울해하니까 친구들이 힘들어하더라. 저 주변 사람들은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자책을 했대요 또.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그런 게 좀 약하시네요. 네. 좀 자존감 같은 것들을 좀 더 그쵸. 높이셔도 되는데, 아니 내가 충분히 잘했는데 나도 잘한 거예요. 저는 진짜로 야, 이런 전혀 걱정하실 친구가 필요는 있나?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는 손발이 마르고 심장이 뛰어서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생활했습니다. 저게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저 정도면 공황이에요. 공황. 죽어버리면 이런 걱정도 안 할 텐데. 저런 생각을 왜 해야? 나쁜 생각도 하죠. 네.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은 나름 지금 잘 한 거잖아요. 내 능력에선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 그래서 거예요. 공기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주변의 기대가 크거든요. 분명히 우리 아들 진짜 잘 됐다. 잘 됐잖아. 잘했다. 너무 대단하다. 근데 현실은 10만 원짜리 방이니까 사실 들어가면 사람 사는 집이 아니라는 느낌 들겠죠. 네, 솔직히. 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루 종일 막 일하면서 이제 주 5일 있다가 뭐 주말에 이제 빨래 싸들고 집에 가서 하고. 근데 백식 저축하고 있는데 남들은 막 뭐 코인으로 막 몇 억 돈 벌고 벌었다 그러고 친구 보면은 막 친구는 멋진 막 차도 대기업으로 타고 다니고. 가서 뭐 BMW 뽑았는데 뭐 야 너도 뽑아 막 이런 소리 하고 있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의 지금 이 고민의 그 문장들을 잘 살펴보면 네. 모든 걸 대부분을 자기 탓으로 돌리고 계세요. 아까 뭐 사업도 해보고 유튜브도 해보고 인스타 네. 창업도 해봤는데 제 능력이 변변치 못해가지고 잘 안 됐습니다. 그건요, 사업은요, 내가 능력이 변변치 못해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운도 굉장히 많이 따라야 돼요. 진짜 운칠기삼이라고 운이 좋아야지. 지금 시기에 창업하면 백종원이 음식점 차려도 망할까 말까 하는 시기인데 어떤 창업을 사회초년생 아무 경험 없으신 분이 뭘 차려가지고 성공한 게 이상해. 성공하면 진짜 뉴스에 나올 정도죠. 실패한 게 당연한 건데 그거는 이 지금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고민 주신 이 공노비 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역량 부족으로 안 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역량 부족이라고 한들 그럼 다시는 안 하면 되죠. 그 경험 자체가 엄청나게 좋은 거고 지금 그리고 제니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비교하지 마세요 남들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분 대기만성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앞으로 미래는 창창하고요. 지금까지 겪었던 이 경험들이 미래에 어떤 나의 밑거름이 될지는 전혀 모르는 건데, 우리가 나무를 심어도 사과나무는 10년 이상을 길러야 사과를 수확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사과나무 이제 2년 3년 길어가지고 요만큼 자라는데, 야 옆에 친구는 대나무 심어가지고 이만큼 자랐어.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이럴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나를 재단하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네. 29살이면요. 아유, 겨드랑이에 털도 안 났을 나이에요. 오바해서. 애기입니다, 아직. 아직 창창해요. 저는 하나 조금 네. 한마디 조금 세게 얘기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요거 얘기 하나 하고 싶어요. 어떤 뭐냐면 요 부자가 되려면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 있잖아요. 네. 요게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음. 근데 사업을 하면 부자가 되는 거지. 네. 그렇지. 부자가 되려고 사업하는 거는 아닐 수가 있어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네. 그냥 사업하면 되겠지, 유튜브 하면 되겠지, 인스타 하면 되겠지 해서 막 이거저거 해본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사업을 잘하면 부자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어떤 사업을 잘할 수 있지?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하면 잘할 수 있나? 그렇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지? 네. 이게 더 먼저인데 네네. 우선은 해본 게 아닐까. 여러 가지, 너무 여러 가지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나이니까 가능하죠. 저보고 야 사업도 해보고 유튜브도 해보고 인스타 작업도 미쳤냐? 지금 했다가 말아먹으면 어쩌려고? 네. 그러니까 예. 좋은 경험이거든요. 좋은 경험이다, 그러면 진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왜냐면 저는 아까 여기서 희망을 본 게 뭐냐. 네. 이분이 그래도 퇴근 시간이 빠르지 않을까요? 아 그래도 공공기관. 근데 공공기관 야근 그래도 그래도 야근은 조금 덜하지 않을까. 거기다가 어쨌든 뭐 그 가까운 데 사시면은 네. 그래도 시간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어쨌든 저축도 되고 시간도 있다고 하면은 그렇죠. 지금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돈 되는 게 이런 건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하면 잘할 수 있지?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게 돈이 안 돼도 좋아하는 거를 해야 돼요. 정답. 음. 저는 이분한테 꼭 드려보고 싶은 질문이 이분의 목표를 보고 목표 한번 띄워줘. 다음 네. 장인데 목표를 보고 꼭 드려보고 싶은 질문이 그거였어요. 목표가 보세요. 되게 구체적이에요. 32살에 결혼하고 싶대요. 3년 후에. 32살까지는 1억을 저축하고 싶고 30살까지는 이직을 공부하는데 부업이 답이라면 이직도 하고 싶다. 부업도 하고 싶다. 40살에는 10억을 모으고 돈에 쪼들리는 삶을 쪼들리지 않는 삶이에요. 그렇죠. 못하네. 쪼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니까 목표입니다. 목표인데 글쎄 지금 일은 행복하세요? 즐거우세요를 묻고 싶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 네.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보기에 자존감이 그냥 거의 바닥인 상태고 되게 좀 우울하시는 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즐거우면 계속 하시는 거고 즐겁지 않으면 이직을 하시는 거지 돈을 더 벌 수 있는 곳에 가는 거는 부수적인 문제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아무리 돈을 더 버는 일이라고 해도 그게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행복과 맞지 않으면 평생 어떻게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자친구분 사랑하는 여자친구 몇 년을 짝사랑을 하셨대요. 네. 뭐 6년 7년 짝사랑 하셨는데 반년 전에 만나서 드디어 그 결실을 이루신 건데 하긴 그것도 있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원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이 돈을 많이 버는 남자친구일 것이냐. 맞아요. 그렇다면 언제든 떠나갈 분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돈 좀 더 잘 버는 사람 만나면 떠나갈 거 아니에요. 이분은 그냥 이분을 좋아서 사귀게 되는 거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내 여자친구에게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가 그게 굳이 돈이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원래도 이제 어릴 때도 돈에 대해서 좀 힘들었었고 네. 그래서 돈에 쪼들리는 삶을 사셨다고 했기 때문에 돈이 많아야지만 내가 이제 잘 사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 수 있어요. 근데 현실의 직업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또 아니죠. 아니다 보니까 예. 그리고 나는 또 돈에 대해서 자유롭고 싶으니까 또 저축을 해야 되니까 사실 지금의 삶은 되게 힘들죠. 빡빡하죠. 근데 여자친구는 짝사랑하던 여자랑 어떻게 사귀게 됐기 때문에
이 여자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돈을 써야 되는 사람과 돈을 어떻게든 아껴서 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서로 충돌하니까 문제가 뭐냐? 내 잘못이구나. 내 탓을 하는 거죠 지금.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이분에서 사연에서 여기는 지금 생략이 되는데 사연 중에 제가 기억에 남던 그 문장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여자친구분이 지금 뭐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대요. 아 그래요? 그런데 다행히 시험을 준비 중이라서 다행히 못 만납니다. 아 다행히 못 만난다. 그게 아니 이게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못 만나는 게 다행이야? 근데 그 다행이 어디서 오냐면 돈을 안 쓰기 때문에. 그렇죠. 돈 안 쓰니까. 그럼 돈을 왜 모으는 거지? 돈은 여자친구랑 맛있는 거 먹으려고 모으는 거 아닌가요? 아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돼요. 진짜 이해됩니다. 왜냐면 부자 되고 싶은 게 1순위거든요. 그리고 1.2순위 정도가 짝사랑하는 여자예요. 그럴까?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못 놓겠는 거죠. 네. 근데 그래도 돈을 모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만나는 게 다행인 거예요. 근데 안 만나고만 살 수는 없거든요. 없지. 사랑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헤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있고 내 자존감도 계속 낮아지고 나는 10만 원짜리 방에서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분의 이 낮아진 자존감을 좀 올리기 위해서는 그거부터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 10만 원짜리 방에서 벗어나시면 안 되나. 이 10만 원짜리 방에 내가 매일매일 들어오면서 저는 내 실제 나의 위치보다 더 나를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공공기관 다니면서 29살에 정상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중위소득보다 조금 넘치는 돈을 벌고 있는 거면 중간보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잘하고 있는 건데 매일 들어오는 이 집엔 보일러도 없고 세탁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가 계속 의심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리는 아니지만 적당한 수준의 집으로 정상적인 집으로 이 정도면 고시원도 아니잖아요. 세탁기도 없고 보일러도 없는 집이 그렇죠. 집이에요? 이거는 그냥 창고 같은 개념의 그런 잠만 거죠. 잘 뿐 뭐 이거 네. 그 환경에 놓이는 순간 그 매 순간 잠을 자려고 천장을 들여다보면 집이야 넓기나 하겠어요. 또 맞아요. 이렇게 손 뻗으면 만세도 못할 집일 테니까 거기에서 나를 가두면서 계속 필요 이상으로 더 나를 낮게 평가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저도 거기에 동의가 좀 되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저축을 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닙니다. 뭐 나는 뭐 죽을까? 뭐 이런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29인데. 돈 버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은 좀 이 생활 환경을 좀 좋게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그래서 차를 아까 뭐 팔더라도. 본가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집에 살면서 차라리 출퇴근을 뭐 좀 더 길게 하더라도 뭐 차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게 안 되면은 조금 더 비싼 데 가도 된다. 어쩔 수 없다. LH 행복주택 맞아요. 지방 경쟁률 낮기는 한데 저런 조금 더 것도 비싼 데로 뭐 한 40만 원짜리 뭐 이런 데로 가서 그래. 기본적인 거는 좀 되는 집으로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소득의 15%, 15%네요? 220 정도면은 10%. 한 20% 정도 쓰시는 20%, 건데 지금 뭐 이거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니 제가 허락이고 말고를 떠나서 사람 살려야죠 지금. 이거는 진짜로 이분이 이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면 네. 그건 안 되고요. 이것도 좀 더 쓰세요. 20만 원 쓰세요. 20만 원 쓰시고 저는 오히려 좀 기분을 다시 좀 원상복구를 좀 한 다음에 네. 그래야지 사실 뭐 다른 일도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해서 좀 저도 옛날에 진짜 극도로 아낄 때 친구들이 저 진짜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진짜 얘 이러다가 왜 얘 갑자기 말도 안 하고 막 먼 산 쳐다보고 막 이러고. 농담이 아니고 너무 힘들면 그래요. 그래요. 그때 그냥 막 다 던지고 도망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겨내면 그게 굉장한 힘이 되잖아요. 나중에. 야, 내가 저런 시절도 있었어.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진짜 돈 그게 없어서. 잘 되면 추억이거든요. 근데 그치, 못 되잖아요. 그럼 못 되면은 너무 그 안 좋은 그 트라우마가 돼요. 그래서 맞습니다. 잘 돼야 돼요. 근데 결국에 잘 돼야 돼. 네. 잘 되는 방법은 잘 될 거라는 희망 하나를 계속 갖고 있으면 잘 돼요. 언젠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가라앉는 걸 멈춰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돈을 쓰는 거는 괜찮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부자를 61살에 되는 게 아니고 63살에 되면 되잖아요. 한 2, 3년 미루면 되는 거잖아요. 우선 충분히요. 지금 가라앉는 거는 멈춰야죠. 네. 32살에 1억 모기라는 목표도 구체적이긴 하지만 저는 그 목표 자체도
모으면 뭐 할 건데? 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요. 32살에 1억 모아가지고 그 열심히 모은 1억을 결혼하면서 다 쓰면 이건 얼마나 또 허무해요. 네. 그냥 저거는 저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지 절대 그걸 목표로 두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전 이분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이, 만약에 이 공노비님의 남은 수명이 1년이라고 한다면 지금 뭘 하고 싶으시냐. 네. 그래도 돈을 모으실 거예요. 수명이 1년인데 그런 짧게 내가 뭘 하고 싶어 그리고 즐기고 싶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리스트도 좀 작성을 해보고, 욜로로 가라는 얘기시죠. 욜로까지는 아니지만 죽기 전에 29살인데 제가 보기엔 너무 팍팍하게 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근데 이게 그게 있잖아요. 저도 약간 옛날에 우울감을 느껴본 적이 있어서 좀 그네도 조금 이해가 되는 게, 네. 이게 지금 자기가 스스로 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일 수 있거든요. 꼭 병원을 가셔야 돼요. 지금 저는 병원을 병원 가보셔야 되고, 추천드려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살든지 네. 뭐 돈을 좀 더 쓰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올려야 됩니다. 네. 올려놓고 병원도 가보시고 해서 내가 지금 이 무너져가는 거를 막아야 돼요. 막고 다시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직 준비도 만약에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요. 부업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다가 실패했다고 평생 못하는 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있어요. 왜냐면 실수령 220인데 네. 이것만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냐 하기에는 사실 조금 적을 수 있거든요. 빠듯하죠. 빠듯한 게 있어요. 물론 여기에 뭐 여자친구가 맞벌이를 같이 해줘서 갑자기 큰 수익이 생기면 또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게 좀 아주 큰 돈은 아니니까 부업 같은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뭐 차라리 뭐 주말에 무슨 일을 뭐 하실 수 있으면 좀 한번 알바라든가. 해보든지 뭐 그런 식으로 돈을 조금 더 벌어서 조금 더 쓰자. 네. 네. 29살이면 아직 이제 시작이고요. 네. 이제 막 알에서 깨어난 병아리, 병아리 5마리 놓고 야 뛰어봐 날라봐라. 근데 어떤 병아리가 요만큼 더 뛰었다고 해서 야 얘가 이제 나중에는 하늘도 날아다니고 독수리처럼 막 비상할 거야. 는 아니잖아요. 네. 지금은 뭘 잘하고 못하고가 결론을 내릴 시점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너무 자존감이 낮아져 있어서 스스로를 부르는 닉네임조차도 공노비라고 하시는 거. 공노비가 글쎄요, 누군가는 참 굉장히 희망하는 워너비 직장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본인이 엄청나게 이룬 것이 생각해보면 많다라는 것도 스스로 격려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정리하면은 조금 돈 더 써도 된다. 네. 그리고 조금 그 심리적인 안정을 찾으신 다음에 차라리 뭔가 조금 뭐 돈을 좀 더 벌어보자. 뭐 공공기관이 뭐 부업 못한다고 하더라도 뭐 몰래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좋은 점은 가늘고 길게, 그리고 나중에 연봉 인상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나중에 그게 또 좋아. 좋잖아요. 또 나중에 또 한 번 또 이렇게 위기가 오면 또 대기업 막 날아갈 때 그래요. 우리 또 이렇게 버틸 수 있으니까. 공공기관에 또 그 어떤 장애 자리면 와 이런 자리란 말이에요. 다 장단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잘 살았다라는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박수쳐. 이런 완전 동생이 인정입니다. 있으면 야씨 소고기 사줄게 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소고기 사주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훌륭하게. 그럼 저 좀 사주세요. 아니 저도 훌륭하게 살았거든요. 지금 29살이면 제가 아니 네. 야간 대학으로 전향을 하고 네. 낮에 일하고 등록금 이거 되게 멋있지 않아요? 열심히 사셨죠, 진짜로. 이렇게 하는데 우울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언젠가 막 한 35살, 막 40살 이쯤 되면 야 내가 20대 때는 진짜 최선을 다했어. 그 여자친구분도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냥 여자친구한테 돈을 많이 써야지만 좋은 남자친구라는 생각은 좀 버리는 게 좋겠다. 그렇죠. 네,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건 맞아요. 내가 갈 길 가고 거기에 여자친구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해야지, 여자친구를 위해서 돈 다 쓰고 나는 뭐 부자도 안 되고 저축도 안 되고 이러는 거를 원하시는 건 아닐 거니까 네. 조금 어쨌든 지금은 좀 너무 심리가 약해져 있으니까 좀 회복을 하시는데 좀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 정신과라는 곳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게 사람들이 인식이 별로 안 좋아서 그렇지 다녀오신 주변에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난 진짜 마음적으로 힘들 때 거기 한번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그렇게 힘이 되더라. 약을 먹어서 뭐가 기분이 좋아지고 이게 아니라
누군가 그렇게 전문적인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내가 힘들어하는 걸 털어놓고 그거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되게 힘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걱정이 돼요. 이게 주변에 털어놓으실 분이 없으셔서 좀 막막하신 것 같기도 한데 네. 진짜 답답하시면 그리고 이렇게 손발이 마르고 심장이 뛰어가지고 3시간밖에 잠을 못 자실 정도면 지금 심각한 거예요. 심각해요. 병원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가셔서 털어내세요. 아유. 아니 문제는 해결하면 됩니다.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거지 문제에 이제 사로잡혀가지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유 전혀요. 진짜로. 그러니까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하려고 하실 필요 없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니까 잠깐 쉬어가자. 한 반년에서 1년만 쉬고 다시 시작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오늘도 이제 2개의 사연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항상 돈이 문제예요. 뭐든지. 돈을 많이 써도 문제고, 돈을 아끼려고 해도 문제고, 네. 결국에 인생의 상당수는 다 돈 문제고,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건데, 그래서- 상담자 상담은 메일로 보내면 되는 건가요? 네. 아니요, 여기 밑에 요 영상에 이제 고정 댓글을 또 달아놓을 테니까 거기에 돈에 대한 문제가 있는 분들은 꼭 써주시면 저희가 보고 또 선정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자고 돈 버는 거고 그렇죠. 행복하자고 다 이렇게 고생하는 건데 네. 결국에 그게 행복의 상당수가 또 돈이라는 거. 그래서 돈을 항상 고민하면서 살자.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돈만 보고 살지 말고 돈도 보고 살으라고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돈도 좋은 챙기면서 말씀입니다. 내 인생도 챙기면서 할 수 있어요. 열심히 살면 되죠. 네. 그렇게. 돈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가 돈을 붙잡고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러니까. 쥐고 흔들면 됩니다. 네, 조금만 알겠습니다. 물러나셔서. 어떻게 소고기 좀 사주세요. 소고기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냥. 그거는 돼지고기로. 아닙니다. 그냥 저 닭고기로. 닭고기. 닭고기로 하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와주신 소장님과 또 상담해봤고요. 다시 한번 또 시청해주신 분들한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꽁타님과. 네, 다음 주에도 또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